일단 최근에 트렌드인데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주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축 아파트는요, 10년 전에는 구축 아파트였어요. 계속 신축이에요? 아니죠. 10년 후에는 구축이 될 거예요. 20년 후에 더 구축이 되고. 그러면 지금 구축 아파트는 10년 후에 뭐가 될까요? 20년 후에 뭐가 될까요? 신축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시면 오늘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이 과도하게 높은데 다들 신축만 찾으니까 구축이 가격이 엄청 빠져 있어. 그러면 구축을 사시는 게 맞다. 그래서 구축을 사시면서 변화를 기다리시고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지금 신축보다 훨씬 더 좋은 신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에 사실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게 투자라는 거죠. 세상을 투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축 한번 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축이 전부 다 빚으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요. 창구에 딱 앉았는데 은행 직원이 여기 선생님 직장에서 월급 튼튼하시니까 대출 받아서 고급 승용차 사세요. 진짜 좋아요. 신차가 대세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빚내서 사실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나의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이건 뭐 지금은 신축이지만 중고차 시장 알아보니까 뭐 5년 뒤에 되면 갑자기 반값이 되네? 이런 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신축 아파트만 되면 야 그래 신축 아파트 빚 내서 그래 나 신축 아파트 살게. 이게 제가 자동차하고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쓰려고 돈을 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예를 들어서 요즘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가보면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요. 대출 받아서 그 집 사서 아침 조식 먹습니다. 전 생각이 다르다고요. 조식 안 주는 아파트 싸게 사갖고 그 돈으로 돈 벌어갖고 나중에 호텔에서 조식 드세요. 돈 쓰면서 거기서 조식 9,000원으로 드시지 마시고 아니 이자 엄청 내갖고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예전에 이런 기사 보세요. 이게 불과 10년 전, 12년 전 기사예요. 2012년 기사예요. 네. 강남의 구룡 1년 새 3억 뚝. 이때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가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이때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는요, 사람들이요,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가장 몰려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개포동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샀다고 개포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축 아파트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죽심이 여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계속 이럽니까? 10년 전에 아니었다고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요. 빚 내서 많이 사세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요? 사고 싶다는데.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고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빚 무리하게 내셔서 새 아파트 사실 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LTV 집값은 막 70% 80%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계세요. 10억짜리를 새 아파트라고 해서 7억 대출 받아서 사요. 그러면 금리가 5%라고 하면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사야 된다고요. 300만 원 내고 9,000원 조식 먹고 진짜 좋으십니까? 자랑하긴 좋겠지. 사람들 초대하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집들이도 해야 돼요. 그건 전부 다 세상을 소비하고 구매로 보는 겁니다. 언제 돈 모으실 거예요? 손실과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나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도 향후로 편안할 거 기대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내 소득이 줄고 내가 자산을 좀 일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자산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손해와 손실을 감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지금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새 집에 살면서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지금의 손실과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느냐. 10년 동안 이제 투자 시장에 계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안타깝죠.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만 저 같은 생각을 해요. 힘든 분들은 계속 돈을 쓰면서만 살아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요일 날 주말 앞두고 부부나 아니면 애인 만나서 카톡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내일 어디 갈까? 이거 사볼까? 야 이거 좋지 않아? 맨날 돈 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 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야 그거 좋아? 그거 투자하면 괜찮아? 야 그거 헌집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거 엄청 가격 내려갔더라. 돈 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모여서 돈 쓸 얘기만 하고 있어.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 이거 사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감내하셔야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생각하고 돈이 없으신 분이나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그 출발은 뭐다? 손실과 손해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용기를 먼저 가지시라. 내 집 마련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잘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 살고 싶으신 아파트의 핵심이 뭐냐면 얼죽신이야, 신축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나랑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말고 투자자들이 지금 새 아파트를 사겠어요? 안 사요. 갖고 있어요, 다. 언제 사서? 구축일 때 사서. 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처럼 생각한다는 건 투자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투자자로 갖고 있으면 투자나 투기해놨으면 그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전월세 거래가 몇 건 되는지 1년에 아니면 2년 계약이니까 2년 동안 몇 건 거래됐는지 조사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투자 비율이에요. 즉 그 아파트가 1000세대 단지예요. 근데 2년 동안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400건 정도 전월세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투자 비율이 40%예요. 이 아파트의 40%는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아파트를 보니까 새 아파트가 똑같이 1000세대인데 전월세 계약을 보니까 이 아파트는 200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 비율이 20%지 않습니까? 그럼 뭘 사야 된다?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비율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자산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숫자로 측정되는 지표에 관심을 더 가지시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월세를 많이 갖고 있으면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유동성이 적다는 거죠. 쉽게 사고 팔 수 없다.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1년 동안 몇 건이 거래되는지 조사해서 상대적으로 거래 회전율이 높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목표로 삼으시라.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찾는다. 그리고 그걸 찾는 기준은 투자 비율과 거래 회전율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량적 지표입니다. 제가 그걸 살 때 그게 가장 비싼 시점이면 어떻게 하냐? 고점에 몰리는 거잖아. 투자자들이 다 털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장 상황과 대상 아파트의 교집합을 같이 보셔야 되죠. 시장이 막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거래 회전율이 높고 그리고 투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사시란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집값 떨어지면 내 집만 할 거야. 이건요,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나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비 그치면 그냥 단순하게 나 축구하러 가야지. 운동장 젖어 있는데 그게 돼요?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장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그때 난 어떤 아파트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대상을 추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추려내시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딱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이런 걸 해라. 구체적인 투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가 편향적인 경우가 많아요. 양쪽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일단 많이 들으시고 월부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말도 일방적으로 받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틀린 게 뭐가 있지를 찾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게 비난과 달라요. 제가 뭐 오늘 또 유튜브에 나오면 또 막 댓글 달려요. 넌 집값이 계속 빠진다고 그러지. 뭐 그럼 언제 사라는 거냐. 넌 계속 빠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사라는 적도 많았고 오른 적도 많았어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보시려면 제가 쭉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교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보다 또 다른 지표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댓글 다시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통계가 틀린데요. 이게 바로 비판적인 댓글이고 전 월부 보시는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비판적으로 들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스스로 만드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꾸 고찰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면 야, 너 때가 있잖아. 때 있을 때 공부해. 여러분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쉽게 말해서 재수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 좀 안 하세요? 기회로 생각하시면 굳이 그 시간에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집값이 안 빠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집 샀어요. 아니요. 빠지는 기회가 온다고요. 2, 3년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그 기다리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때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지식을 습득하시고 시장이나 자산시장을 보시는 시각과 또 자기만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